아르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기아 김도영도 2022년엔 그랬다. 김도영 라이벌도 같은 길을 걷는다. 슈퍼 백업. 꽃범호 큰 그림 그렸나. 김도영은 2022년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한 후 백업 내야수로 시작했지만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결장하는 동안 그 자리를 채우며 기회를 잡았습니다. 특히 3루수 류지혁이 주전으로 활약하는 동안 김도영은 주로 그 뒤를 받쳐주었고 유격수 박찬호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는 유격수로도 출전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포지션에서 기회를 얻은 김도영은 경험을 쌓으며 팀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을 것입니다. 김도영은 이후에도 자신의 기회를 잘 활용하며 주전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도영은 고졸 신인으로서 2022년 시즌 동안 1군에서 103경기, 254타석을 소화하며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졸 신인이 1군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회를 받는 것은 드문 일인데 이는 김도영이 가진 잠재력과 능력을 감독이 높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시 외부에서는 김도영을 퓨처스리그에서 더 많이 활용해 경기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임 감독은 김도영의 자질을 확신하고 1군에서 경험을 쌓게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김도영이 더 빨리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그가 1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발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전 선수들의 공백을 채우며 중요한 경험을 쌓은 김도영은 이후 더욱 자신감을 갖고 뛰어난 활약을 펼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도영은 전임 감독의 신뢰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주전 3루수로 낙점받았습니다. 류지혁이 여전히 팀에 있었지만 두 선수의 역할을 맞바꿔 김도영이 3루수를 맡고 류지혁은 백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즌 초반 김도영은 중족골 골절로 큰 부상을 당해 한동안 이탈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팀은 잠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김도영은 6월에 빠르게 복귀하여 주전 자리를 되찾았고 그 신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아 타이거즈는 팀 구성을 변화시켰습니다. 심재학 단장은 류지혁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그를 삼성 라이온즈로 보내는 한편 포수 보강을 위해 김태곤을 영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팀의 전력 보강과 김도영의 주전 자리 확정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김도영이 주전 3루수로 자리 잡은 2023년 시즌은 그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팀 내에서도 핵심 선수로서의 입지를 확립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 이범호 감독이 새로 취임하면서 김도영은 마침내 풀타임 주전 3루수로서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전임 감독이 떠난 후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에게 큰 신뢰를 보였고 그의 주전 3루수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여전히 김도영을 유격수로 기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이 3루수로서 최적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 자리를 굳히기로 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의 수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유격수로의 기용은 수비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김도영이 3루수로 활약하는 것이 그의 공격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김도영이 3루수로서 안정적인 수비와 뛰어난 타격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려는 감독의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김도영은 이렇게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며 2024년 시즌에는 새로운 역사를 쓸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김도영에 대한 구단의 체계적인 플랜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이제 그 플랜은 윤도현에게도 점차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윤도현은 김도영의 중고교 시절 라이벌로 두 선수는 그동안 서로 경쟁하며 자극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최근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서 윤도현에 대해 큰 기대를 보였습니다. 감독은 윤도현이 결국 주전 선수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확신하며 그에게는 올 시즌 1루를 제외한 모든 내야 포지션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윤도현이 다재다능한 내야수로서 팀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1루를 제외한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하는 것은 윤도현이 팀에 큰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김도영과 마찬가지로 윤도현도 팀에서 자리를 잡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입니다. 김도영이 3루수로서 자리 잡은 후
윤도현 역시 구단의 체계적인 발전 계획 속에서 주전으로서 큰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선수의 경쟁과 협력은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2024 시즌에서 윤도현은 2022년 김도영이 맡았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도영이 2022년에는 백업 내야수로서 103경기에서 타율 0.237, 3홈런, 19타점, OPS 0.674위 성적을 기록하면서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준 것처럼 윤도현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경험을 쌓고 그 가능성을 증명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김도영이 그만큼 많은 경기에 출전하고 기회를 얻으며 주전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윤도현도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주전으로서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윤도현을 2루수, 유격수, 3루수 백업으로 기용하며 좀 더 세밀하게 그를 관찰할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윤도현은 다양한 포지션에서 경험을 쌓고 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주전으로 자리 잡기 위한 첫걸음은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며 그렇게 조금씩 기회를 확장하면서 점차 주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박찬호의 FA 계약 여부가 큰 변수입니다. 박찬호가 올 시즌을 마치면 FA가 되는데 그의 이적 여부는 내야진 재편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박찬호는 기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FA 7인방 중에서도 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기아로서는 박찬호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FA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상황을 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박찬호가 타구단으로 이적하게 된다면 기아는 새로운 주전 유격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현재 김도영이 3루수로 자리 잡고 있고 윤도현도 내야 전 포지션을 맡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유격수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므로 구단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김도영이 유격수로 이동하거나 윤도현이 유격수 자리를 맡을 가능성도 있지만 구단은 안정적인 대체 자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기아는 내년 시즌을 대비해 박찬호와의 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내야 옵션을 검토할 것입니다. 김선빈은 기아 타이거즈 내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여전히 2루에서 타격과 수비 모두 리그 최정상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선빈도 올해 36세로 FA 계약이 37세 시즌인 내년까지입니다. 이제 그 후계자를 준비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김선빈이 여전히 뛰어난 선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아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는 수년 내에 키스톤, 2루와 유격수, 자리의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선빈의 후계자를 찾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그와 동시에 박찬호의 FA 문제도 내야진 재편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혼란스러운 시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으며 후계자 선발과 같은 중요한 결정들이 기아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김선빈의 후계자는 단기적인 목표로 이루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아의 내야를 이끌 수 있는 선수를 찾는 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김선빈이 은퇴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때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아는 후계자를 준비하는 한편 김선빈이 은퇴 전까지 팀의 어떤 역할을 계속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윤도현은 기아 타이거즈가 맞이할 내야 변화의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입니다. 김선빈과 박찬호, 그리고 윤도현이 포함된 내야진의 미래를 고려할 때 윤도현은 향후 기아의 중추적인 선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부터 1군에서 유의미한 경험을 최대한 쌓고 실적을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윤도현이 현재 시행착오를 겪고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그의 성장과 주전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여러 포지션에서의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면서 점차 팀에서의 신뢰를 얻는 것이 그가 주전으로 성장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1에서 2년 뒤에는 윤도현이 주전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기아 타이거즈의 내야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행착오는 그에게 있어 중요한 성장통이며 이는 미래의 큰 자산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면 윤도현은 2에서 3년 뒤에는 기아의 핵심 선수가 되어 팀의 내야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선수로 도약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윤도현이 내야전 포지션 백업을 맡게 된 것은 이미 이범호 감독이 그의 타격과 수비 모두에서 남다른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윤도현의 다재다능한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용하면서 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도현이 단지 백업 역할에 머무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범호 감독은 윤도현을 그저 팀 내에서 임시적으로 기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독은 그가 향후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험을 쌓고 점차적으로 팀의 핵심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윤도현이 다양한 포지션에서 경험을 쌓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자산이지만 이 범위는 그가 후에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윤도현이 다채로운 역할을 통해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하도록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를 미래의 핵심 선수가 되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윤도현에게는 백업 역할을 넘어 향후 주전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